트럼프가 의회에서 한국이랑 일본도 천연가스 송유관을 너무 짓고 싶대. 환영이래. 폭탄 발언을 했지. 노지는 천연가스를 사가지고 가고 미국 거를 그거를 나를 송유관도 너네가 지어. 사실 이게 어떤 격이냐면 손님한테 파이프라인을 깔라고 하는 격인데 참고로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호주에서 천연가스 24.6%를 수입했고 카타르에서 19.2%를 사갔고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12.2%만 수입해왔어. 일본도 한국보다 더 큰 천연가스 큰 손이거든. 이런 귀한 손님들한테 온 김에 청소도 하고 네가 포장도 해서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미국이 전속력으로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있어. 그게 천연가스에서 잘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 전속력으로 외국 동맹들을 이런 식으로 약간 홀대하고 있어. 세계화를 하자고 하는 게 미국인데 갑자기 안 하겠대. 왜?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야. 그것도 이미 6년간. 미국은 천연가스 세계 최대 수출국이고 2016년 처음 수출을 시작한 이후 10년도 안 돼서 1등을 찍었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천연가스는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이거를 섭씨 영하 162도로 냉각을 시킨 다음에 부피를 줄여서 액화가스로 만들어 수출을 한단 말이지. 이거를 배에 싣고 가서 쓰면서 이제 원래 가스 형태가 되는 거고. 한국은 에너지 소비의 1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이 안 오잖아. 그 길거리 보면은 왜 콜드 배송 뭐 이런 거 보이지? 당장 우리 컬리 같은 거 냉동탑차, 냉동창고에 연료로 쓰이고 또 백신 보관할 때도 차갑게 유지해야 되니까 쓰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석유, 석탄과 함께 3대 연료로 아직 쓰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 전 세계적으로 81%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천연가스, 석유, 석탄. 말만 재생에너지지 여전히 석유랑 천연가스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지구의 현실이란 거지. 일단 뉴스에 나온 알래스카가 어떤 땅이냐? 미국 지도를 자세히 안 보면 알래스카가 그냥 미국 어디에 붙어있는 줄 알아. 근데 러시아에서도 가깝고 미국 본토에서 떨어져 있어. 러시아에서 사온 땅이고 이걸 얼마에 사왔다? 720만 달러. 지금 환율로 104. 여기에 알래스카를 횡단하는 송유관이 언제 생겼냐? 1977년에. 석유 생산은 텍사스에 이어 2위. 2017년에는 미국 육지에서 발견된 유전으로 30년 만에 최다 유전이 발견. 이런 자원의 보고인데 여기에 아직 시추하지 못한 가스가 많아. 왜? 척박한 땅이야. 국립 야생 보호구역 이런 게 있단 말이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자 여기서 석유 시추 허용 이러고 떠났어. 그 다음 대통령 바이든 안 돼. 금지. 무려 퇴임 직전인 2025년 1월 6일에 딱 도장을 찍었는데 영구 금지. 트럼프가 와보니까 이거를 금지할 수 있어도 철회하기는 힘들대서 약간 빡쳤어 지금. 알래스카는 원래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이라서 지금 바이든 너네 때문에 우리 망했다. 니네가 비이성적으로 여기 개발을 반대해서 미국이 에너지 의존을 길을 걷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소송을 걸 상태야. 시추도 시추인데 왜 트럼프가 시추를 같이 하자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같이 깔래? 했을까? 굉장히 북단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돼. 그 파이프라인이 몇 킬로미터짜리냐? 장장 1300킬로미터짜리고 천연가스를 뽑은 다음에 수출 터미널까지 옮기는 수단이 되는 게 파이프라인인데 그게 없어. 뭐 공중에 띄울 것도 아니고 뭐 트럭으로 실어서 날릴 것도 아니고 초기 예산으로만 450억 달러가 투입될 걸로 추정되니 야 이거 한국이랑 일본이 사갈 건데 우리 돈으로 못 깔겠다. 혹시 입도선배 들어봤어? 이게 진짜 옛날 말인데 서 있는 별을 야 저거 내가 미리 살게. 그렇게 별을 아직 기르고 있는데 저거 내가 살게 하고 미리 산 거를 우리가 입도선배라고 하는데 미국이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 우리가 살게 해도 걔네가 우리한테 날라주질 못하니까 인프라를 깔고 입도선배를 해라. 이게 지금 트럼프의 말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이걸 해줘야 돼. 하나의 딜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알래스카의 현황이고 여기서부터 본론이야. 로또 1등 당첨됐어. 뭐 할 거야? 나는 일은 절대 안 그만둘 거야. 대신 보통 사람들이 사표를 품속에 넣고 다닌다고 하잖아. 나는 여기다 붙이고 다닐 거야. 나 괴롭히면 그만둘 거야. 너무 행복한 상상이지? 트럼프가 미쳐서 괴팍해서 저러는 게 아니야. 로또에 당첨이 됐어 미국이. 그 로또 이름이 뭐냐? 네 글자. 셰일 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뭔지 보려면 석유부터 봐야 돼. 석유든 셰일 오일이든 다 어디에 있어? 땅속에 있지. 이거를 파내야 돼. 1859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시추가 되는데 그 유명한 록펠러가 이때 탄생을 해. 석유의 왕.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총리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석유는 전쟁의 피다. 이렇게 전쟁을 거치면서 석유가 에너지 주류가 됐어. 근데 1970년대 초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석유 수요가 너무 늘어나. 사회가 발전을 하니까. 근데 석유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 그 당시만 해도 중동에 있어. 미국에서 나는 석유로는 택도 없으니까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건 뭐야? 천연가스잖아. 석유를 채굴하는 과정에도 천연가스가 나와. 이거를 그냥 전통 석유계 천연가스라고 해. 미국의 셰일가스는 그런 천연가스가 아니야. 그래서 비전통 천연가스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석유는 보통 어디 땅속 지질 밑에 고여 있어서 이거를 원형으로 빨아들여. 그러니까 쉽게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로 빨아서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추를 해. 근데 만약에 음료수를 마실 때 이거를 바닥에 다 흩뿌려 놓고 핥아 먹어 이러면 먹겠어?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가 어느 한 군데 모여있는 게 아니라 셰일층의 수평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 이거를 짜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 수평 시추법이 개발이 돼. 정확한 기술까지는 난 모르겠는데 셰일가스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걸 알고 수평 시추법이 개발이 되는데 누가 발명했냐?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거든. 이 사람이 사실 미국의 역사를 바꾼 거야. 회사 이름도 미첼 에너지였어. 근데 2002년에
대본에너지라는 에너지 회사가 이 미첼 에너지를 인수를 했고, 이 수평 시추법을 개발한 이후에 체서피크, 엑스티오 에너지 같은 중견 석유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야. 참고로 엑소모빌이 이미 2009년에 그 회사 중 하나인 엑스티오 에너지를 인수를 하는데 시총의 25% 프리미엄 얹어서 샀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금융위기. 미국 연준이 그때 어떻게 했어? 금리를 팍 내렸지. 초저금리. 셰일 기업들한테는 금융위기가 기회였다. 천금 같은. 왜? 돈 빌리기가 너무 좋아. 이자가 적으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저금리가 이어지는데 셰일 업체들이 이때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 전역의 땅을 판 거야. 투자를 해야지 뭐 셰일가스가 나오지. 그래 마침 2011년에 유가도 $100를 돌파해. 너무 좋은 환경이었지. 물론 위기가 있었지. 미국에서 갑자기 석유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증산을 해. 망해라 우리 거 사. 증산을 하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가가 폭락을 해. 그러면서 미국 셰일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어. 하지만 델롬 대리라고 지속적인 원유 생산 증가를 확신한 미국 2015년에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면서 해외로 팔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거 어떻게 됐냐? 2017년 천연가스 순수출국. 순수출국이 뭐야? 우리가 쓸 거 쓰고 남는 거 수출했는데 수출이 더 많아. 와.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더 많은 나라가 된 거야. 원래 미국은 수입을 했던 나라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수평파쇄법 이거 빨아들이는 고게 천연가스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원유도 생산 가능하네. 셰일 오일. 이게 그게 셰일 오일이야. 2018년 원유 생산량이 2017년 대비 17% 증가한 게 이 수평파쇄법으로 이제 원유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해서이고 45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2019년에 미국은 이미 순수출국이 됐다. 1973년 이래 처음 있던 일이야. 불과 한 6년 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미국도 우리가 1위 원유 생산국이 될 줄 몰랐어. 에너지 정보국이 있지. EIA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2012년에 우리 2020년 원유 생산량은 670만 배럴일 거야? 그리고 2014년 보고서에서도 몰랐어. 2020년에 우리는 955만 배럴을 생산할 거야? 했는데 미국은 이미 2017년에 900만 배럴을 생산했고 2018년에는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하거든.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의 혁명이었던 거야. 미국의 로또 셰일가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 석유 입장에서 보면 나쁜 전쟁이 아니었어. 왜냐? 전쟁이 나니까 당장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게 2020년까지만 해도 독일이 천연가스 66%를 어디서 사는 줄 알아? 러시아. 상징이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인데 이게 러시아에서 바로 유럽으로 가는 해저 가스관이거든. 바닷길로 세계 최장을 뚫었어 러시아가. 러시아 국영에서 가스프롬이 이 파이프라인으로 총 연장 1230km 파이프라인으로 55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독일로 직수통으로 쐈는데 전쟁이 딱 나. 그러니까 러시아 천연가스 안 사. 제재를 해버리니까 그때 유럽에서 막 에너지 가격 오르고 명구 물가 오르고 난리가 났잖아. 독일 갑자기 뭐 석탄 공장 돌리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었잖아. 그때 막 우리 세계 경찰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은 애초에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오는 걸 싫어했어. 그 사이에 독일이 전쟁 난 나라 걸 살 수 없다. 러시아도 막 우리 거 수출 안 해 이러니까 그 사이에 미국에서 LNG선이 많이 유럽으로 갔는데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유럽 총 LNG 수입량의 47%가 미국산이 돼버린 거야. 대부분 다 영국이랑 유럽으로 갔어. 독일도 그 사이에 또 구매처를 다변화해서 이제 러시아산을 많이 안 써. 아까 그 파이프라인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 뉴스가 딱 나니까 한국의 관련주가 막 다 올랐어. 근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지금 당장 가서 깐다는 건 불가능해. 만드는데 10년 걸리고 그리고 트럼프 임기는 4년이야. 뉴스에서 이미 봤겠지만 이 알래스카 지역에 왜 소유관이 없을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데 이 긴 호흡으로 할 일이고 환경단체랑 소송도 해야 되고 엑손모빌도 손 털고 나갔어. 이거 못하겠다고. 그 후로 몇 년 방치돼 있던 일이야 지금. 우와.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건설 중인 파이프라인이 5개거든. 미국 LNG 수출길은 앞으로 더 열려. 2025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국 LNG 수출이 2배가 늘어난대. 그럼 이 수혜를 누가 볼까? 한국가스공사가 볼까? 2024년에 엑손모빌이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즈라는 천연가스 회사를 인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 600억 달러 86조를 주고 샀는데 내가 궁금해서 엑소모빌 시총 찾아봤거든. 엑소모빌 시총이 675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사온 거야. 엑소모빌이 그냥 조금 푼 돈을 쓴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돈을 쓴 거고 쉐브론 530억 달러짜리 인수를 해서 유전을 확보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대. 이 정도면 지금 나지. 기름 냄새. 여기에 들어갈 LNG선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유지. 왜냐하면 미국이 수출을 늘린다고 하면 LNG선이 무조건 많이 필요하니까. 마지막. 나는 솔직히 트럼프가 이번 의회 연설에서 해외 원조를 하나하나 읊으면서 이런 쓸데없는 일 우리가 하고 있다. 뭐 잠비아에 어디에 어디 하면서 좀 약간 쪼잔해 보였거든. 해외 원조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했거든. 미국이 하룻밤새 에너지 절약을 생각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던 게 1974년 오일 쇼크 때인데 그때 기름이 들어왔다고 하면 줄 서는 모습이 신문에 났고 미국은 그 이후 수십 년간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었어. 생각해보면 미국이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 당장 몇 년 전에 바이든이 선글라스 쓰고 사우디로 날아가서 야 증산 좀 해라. 유가 오른다 했을 때 우린 증산 못하겠는데? 이랬단 말이야. 사우디가 자기네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였던 거야.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왜 미군이 주둔했을까?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협력을 하면서 발밑해 주겠다는 거였지.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 때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러면서 다녔잖아. 이제 우리가 오일머니의 나라다. 유럽과 중동에서 이제 미국을 넘어설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가질 만한 국가가 없다. 지역 분쟁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도 줄었다. 중국 얘네는 조금 위협적인 것 같으니까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더 웃긴 건 러시아 노르트스트림이 그때 전쟁 때 관이 파괴가 됐어. 여기에도 미국 자본이 지금 들어간다 만다 얘기가 나와. 이제 에너지 패권으로 중국만 잡으면 되는 거야. 러시아도 내 편으로 돈으로 이렇게 딱 매수를 하고 이제 힘을 빼도 된다는 거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원유 생산량이 2배 급증했어. 부와 힘의 원천인 석유가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돈을 써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패권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그 패권 필요 없어. 석유랑 천연가스가 있거든. 심지어 조지 W 부시
대통령 기억하지? 아들 부시. 그 아빠가 미국에서 더 유명하다며. 조지 허버트 부시. 레이건이 대통령일 때 이 조지 허버트 부시가 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 조국은 항상 생존 가능한 자국 내 석유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된다고 느낀다.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해 논의하던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완전한 자유시장 개념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국가 안보를 취하려면 자유시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쩌면 시해혁명 그 이후 이게 트럼프와 만나서 미국의 새로운 패권이 석유로 흘러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정리해보면 한국은 비산유국이야. 예전에 뉴턴이 그랬거든.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어서다. 산유국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회사가 안전하겠지. 산유국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한국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 2대 주주. S-오일 최대 주주가 누구야?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국영업체. 석유를 사와도 어디 거 사와? 중동 거를 사와. 사우디가 한국에 먼저 선점한 거야. 지금 한국의 가스공사나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관광 관련주들이 팍 오르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을 살 때도 이건 알고 사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잖아. 한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 돼야 되고 한국이 비용을 치르게 되면 미국도 비용을 치르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S-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가 사우디랑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연가스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의 이익을 끌어올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는 거지. 정말 나름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해가면서 썼거든? 그래서 어떤 회사를 살까? 내가 구슬을 갖고 나왔거든, 이렇게? 이제 꿰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에 계신 분들 도와주세요. 나눠 먹읍시다.